내가 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또 서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새로운 시도도 많이 발생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오늘의 집을 추천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원하세요.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와 코틀린 한 줄 없이 사용하는 엑스포 OT8 전용 업데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온아웃에서 아웃픽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한 가지 언어로 서버, 모바일 앱, 웹페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커뮤니티도 되게 활발해서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엑스포에 빠져서 타입스크립트만으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프론트엔드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앱은 프로젝트가 백그라운드 액션스나 OTA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타입스크립트만으로 작성돼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OTA를 타입스크립트만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적용했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할 때 우리는 왜 엑스포를 사용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와서 같은 기능을 하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 존재해요. 이때 엑스포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제공해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라우팅을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는 리액트 내비게이션,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네이티브까지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해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때 엑스포를 사용하면 고민 없이 엑스포 라우터를 사용하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엑스포의 매니지드 플로우에서 CNG를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엑스포의 CNG는 app.json에 있는 네이티브 설정을 읽어서 빌드 직전에 자동으로 프리빌드를 실행해요. 그러면 iOS랑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갱신되죠. 그렇게 네이티브 코드를 직접 손댈 필요 없이 app.json만으로 최신 네이티브 빌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엑스포는 app.json을 보고 어떻게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엑스포 config plugins 덕분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직접 열어서 수정하지 않아도 JS 코드만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with android manifes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android manifest XML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여기 use permission에 android example permission이라는 옵션을 넣고 프리빌드를 실행하면 android manifest.xml에 자동으로 권한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네이티브 코드를 전혀 손대지 않고도 JS와 app.json만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에서는 with 프로젝트 빌드 그래들로 프로젝트의 빌드 그래드를 수정하거나 with 메인 액티비티로 메인 액티브를 수정하거나 iOS에서는 with info 피리스트를 수정하거나 with 앱 델리게이트로 델리게이트 파일을 수정하는 등 엑스포에서는 여러 가지 네이티브 코드를 다룰 수 있는 메서드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EAS인데요. EAS는 앱 개발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EAS 서밋을 사용하면 별다른 코드 작성 없이 iOS 앱을 테스트 플라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심사를 올릴 수 있어요. 이제 EAS 빌드를 사용하면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iOS 빌드를 할 수 있고요. 또한 EAS 크레덴셜스를 사용하면 앱 개발자가 아니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프로필이나 키스토어 같은 인증서들을 엑스포가 적시적소에 알아서 생성하고 재발급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조차 몰라도 할 만큼 되게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ESMV를 사용하면 환경 변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팀원들과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냥 동적으로 동기화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코드 푸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OTA 기능도 EAS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EAS에서 이 기능을 EAS 업데이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이 O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브랜치, 채널, 핑거프린트 같은 다양한 보조 도구들도 함께 제공해요. 브랜치와 채널, 핑거프린트는 이런 거예요. 여기 피처 example 1이라는 브랜치가 있어요. 브랜치는 배포한 OTA 번들의 스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가장 최신 번들은 이번 번들이네요. 그럼 EAS 업데이트로 새로운 번들을 한번 배포해 볼게요. 그럼 EAS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다음에 3번 번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처럼 브랜치에는 배포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번들이 쌓이게 되는 구조예요. 이때 구독할 브랜치를 고르는 커서 역할을 하는 게 채널인데요. 채널에 브랜치를 연결하면 브랜치의 가장 최신 번들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브랜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여러 개 브랜치 중에 채널은 그 중에 하나를 구독하고 싶은 브랜치를 고를 수 있게 돼요. 구독한 브랜치의 번들과 채널이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핑거프린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브랜치의 번들과 채널의 네이티브 빌드가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요소는 런타임 버전이에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핑거프린트를 사용하면 앱.jsym과 같이 네이티브를 수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이싱해서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서로 런타임 버전과 핑거프린트가 같다면 이제 구독된 브랜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호환되지 않는 번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서 이제 크래시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는 역시 비용이 따랐는데요. MAU 한 명당 0.005달러, 월에 약 75,000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제 10,000명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유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이 비용이 꽤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EAS 업데이트의 원가는 생각해보면 이제 클라우드, CD에 어차피 서버 이용료 정도일 텐데요. 뭐 AWS 클라우드 프론트가 1TB까지 월에 무료인 거를 감안하면은 뭔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EAS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엑스포에서는 EAS 업데이트를 셀프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EAS 업데이트에서 사용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규격을 엑스포 업데이트 V1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EAS 폴리필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만들어서 S3에 번들을 올리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로 캐싱을 한 다음에 셀프 호스트된 EAS 업데이트 서버를 사용하면 EAS 업데이트를 훨씬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 번들을 직접 관리하는 EAS 업데이트에 폴리필을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폴리필의 목표를 잡았어요. 먼저 저비용으로 운영되어야 됐어요. 무조건 EAS 업데이트보다 저렴해야 됐어요. 둘째는 EAS 업데이트와 동일한 DX를 제공해서 기존의 EAS 업데이트를 사용하던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EAS 브랜치와 채널 같은 이제 EAS에서 제공해주는 보조 도구들을 CLI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제공해서 폴리필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EAS 업데이트를 사용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환경 변수를 주입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랑 이제 두 번째는 업데이트 상태에 대한 이 런타임 버전별로 업데이트 상태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맨 마지막에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폴리필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했어요. JS 번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서버는 무엇으로 만들어서 셀프 호스트 할 건가? 번들을 만들 때 환경 변수는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그리고 브랜치와 채널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갔는데요.
먼저 JS 번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는 핫 업데이트와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영감을 받아 S3뿐만이 아니라 슈퍼베이스,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외부 클라우드에서도 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저장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여러 스토리지에 손쉽게 대응하고 간편하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서버는 이제 무엇으로 만들지 고민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Next.js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먼저 Next.js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장 간편하게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버셀과 함께 배포하면은 그 저장소 그냥 연동만 하면은 그 배포도 끝나니까 배포도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엑스포와 Next.js가 굉장히 비슷한 DX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클라이언트에서 공개될 수 있는 환경 변수에 엑스포 퍼블릭이나 넥스트 퍼블릭을 붙이는 방식부터 파일 기반 라우팅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관리하면서 푸시하는 이런 흐름들까지 이런 비슷한 DX 때문에 엑스포에서 넥스트로 또는 넥스트에서 엑스포로 이런 개발할 때 서로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데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파일 기반 라우팅인데요. 파일 기반 라우팅이란 이제 단순히 파일을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AP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EAS 업데이트 폴리필을 만들었을 때 서버에 저장된 API 코드를 수령하고 싶다면 EJS 같은 템플릿 기반으로 API를 생성하거나 수령해서 손쉽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번들을 만들 때 환경 변수는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닷-env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구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EAS 업데이트는 환경 변수를 엑스포 서버에서 가져오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엑스포 서버에서 환경 변수를 가져오는 기능은 이제 협업 측면이나 보안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CLI에서 제공해주는 환경 변수 리스트를 파싱하는 방식으로 처음 구현을 했었어요. CLI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변수는 그 환경 변수 비지빌리티가 시크릿 단계에 있는 환경 변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EAS 빌드의 로컬 빌드 옵션과 같이 저희 컴퓨터에서 직접 일어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원래 접근할 수 없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채널과 브랜치 같은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 변수를 가져왔던 것처럼 제가 파싱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서버에 어떻게 채널과 브랜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직접 구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걸 직접 구현하면 이걸 EAS를 제대로 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EAS CLI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많이 쓰는 게 EAS를 잘 쓰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브랜치와 채널, 환경 변수까지 모두 엑스포 서버에서 직접 가져오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존 워크플로우를 유지하면서도 관리 포인트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엑스포 서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EAS CLI를 확인해 보니 요청 헤더에 액세스 토큰과 세션 시크릿을 넣고 GraphQL API로 요청을 보내고 있었어요.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헤더를 구성하면 엑스포 서버에 리소스를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액세스 토큰과 그럼 세션 시크릿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액세스 토큰은 엑스포 대시보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엑스포에서는 CI/CD 환경에서 E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액세스 토큰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EAS를 이미 로그인해서 CLI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션 정보는 홈 디렉터리의 state.json에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EAS 로그인이 만약에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이 state.json에서 세션 시크릿만 읽어와가지고 이제 엑스포 서버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어요.
브랜치와 채널 정보를 관리하는 GraphQL 쿼리들은 이제 엑스포 팀의 EAS CLI 레포지토리에서 모두 찾을 수 브랜치와 채널 정보를 관리하는 GraphQL 쿼리들은 엑스포 팀의 EAS CLI 레포지토리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CLI 결과를 파싱해 와서 가져왔었던 이 환경 변수들뿐만이 아니라 브랜치와 채널 같은 모든 쿼리들을 이제 엑스포 클라이언트라는 API 클라이언트로 추상화해서 만들었어요. 스토리지의 JS를 번들을 관리할 스토리지 클라이언트, 번들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줄 서버, 그리고 엑스포 서버와 환경 변수, 채널, 브랜치를 동기화해줄 수 있는 엑스포 클라이언트까지 필요한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현에 앞서 엑스포 업데이트 V1 프로토콜의 스펙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런타임 버전, 채널, 플랫폼 업데이트 아이디를 이제 유저가 서버에 보내주면 서버가 매니페스트 또는 디렉티브를 반환해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디렉티브는 OT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는 그런 간단한 요소였고요. 그리고 다음 번들로 업데이트라거나 롤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매니페스트였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ID와 created at인데요. 번들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ID를 통해서 이 번들이 이미 받아본 번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created at을 통해 이 번들이 최신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 매니페스트의 가장 최신 상태 정보를 담으면 되고, 롤백을 할 경우에는 매니페스트의 ID와 created at만 새로 갱신해 주면 돼요. 매니페스트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무거운 작업이었는데요. 매니페스트에는 이제 런치 에셋이랑 에셋스라고 부르는 이제 에셋이라는 타입을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매니페스트 하나에는 여러 가지 에셋들이 존재했는데요. 에셋 하나에는 해시와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번의 해싱 작업들을 했어야 됐어요. 특히 이제 해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SHA-256 알고리즘 해싱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저가 서버에 번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계산하는 일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들링 이후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의 매니페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번들과 함께 업로드했어요. 브랜치와 채널을 엑스포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니 번들 정보도 엑스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엑스포는 이를 업데이트 그룹이라는 리소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파일 URL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 키라는 키 값을 사용해서 엑스포 자체 스토리지에 파일 경로로 에셋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엑스포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비용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리소스는 사용할 수 없어서 직접 구현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DB를 사용해서 번들을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엑스포 쪽에서 예측하지 못한 DB 스키마 변화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스키마를 변경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슈퍼베이스 클라이언트와 같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는 초기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DB 대신에 제이슨을 선택했어요. 제이슨은 CDN에 캐싱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적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수백만 개의 OT를 배포해서 관리할 일도 사실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모를 대규모 OT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해야 되는 메타데이터들을 브랜치별로 나눠 가지고서 번들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엑스포 공식 문서에 따르면 EAS 업데이트는 런타임 버전이 같은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런타임 버전이 같은 경우만 제한하는 것은 이제 네이티브 코드와 JS 업데이트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 보니 각각의 런타임 버전별로 공유할 수 있는 설정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코드가 변경이 돼서 새로운 버전의 앱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갑자기 받아야 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창을 띄워주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거를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리모트 컨피그 같은 기능으로 구현도 할 수 있겠지만,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패키지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게 기능적 응집도를 높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권장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런타임 버전별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 중인 런타임 버전에서 최신 번들을 받아야 하는지 상태를 나타내는 is false update required랑 이제 아니면 더 높은 런타임 버전의 앱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뭐 is deprecated 같은 요소를 넣어서 이제 런타임 버전별로 메타데이터 따로 만들어서 같이 업로드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배포가 진행되는데요. 개발자가 배포를 시작하면 이제 엑스포 서버에서 환경 변수를 가져와서 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브랜치별로 메타데이터와 런타임 버전별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돼요. 롤백을 할 때는 스토리지에 있는 매니페스트를 로드한 다음에 아이디와 크리에이티드 앳을 수정해서 새로운 리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업로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저 측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때는 서버에 런타임 버전, 업데이트 아이디, 채널 등을 보내게 되고 엑스포 서버가 그러면 저희 셀프 토스트한 서버한테 현재 채널에 맞는 브랜치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서버는 엑스포 서버에서 가져온 브랜치 정보를 통해서 스토리에 저장된 업데이트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스토리지에서 가져온 정보 속에는 유저에게 필요한 앱 번들에 대한 필요한 파일들이 담겨 있는 URL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manifest.json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유저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유저는 manifest.json에 있는 HS의 그 URL들을 읽고 스토리지에 직접 요청을 보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업데이트에 성공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추상화해서 GitHub에 오픈 소스로 공개해 두었어요. 이름은 클라우드 푸시예요. 처음 목표로 정했던 저비용, EAS 업데이트와 같은 DX, 그리고 EAS 브랜치와 이 채널의 연동, 그리고 환경 변수 주입 시 일관성과 런타임 버전에 따른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한 스테이터스에 대한 조회, 이 네 가지를 잘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저비용이에요. 클라우드 푸시를 사용할 때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번들 사이즈가 30MB고 10,000명 정도가 이용한다라고 가정해서 비교해봤어요. EAS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54 정도를 지불하게 돼요. 반면 클라우드 푸시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프론트와 S3 간 통신 비용이 없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프리티어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S3 저장과 요청 비용도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버사일 플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약 $0에서 $2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34에서 $54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EAS 업데이트와 같은 DX인데요. 처음 설정은 EAS 업데이트와 동일해요. 업데이트를 불러오는 URL을 새로 배포한 셀프 호스트한 서버 주소로 변경을 하고 리퀘스트 헤더에 채널 네임 필드만 변경해주면 돼요. EAS 업데이트의 폴리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할 때 타임아웃부터 코드 사이닝 옵션까지 모두 기존의 EAS 업데이트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EAS 업데이트는 원래 엑스포에서 제공해주는 엑스포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패키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단의 뭐 업데이트 체크부터 번들 리로드까지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푸시는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스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업데이트 체크, 업데이트 패치, 리로드 그리고 코드 사이닝을 비롯한 번들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인증서 발급까지 엑스포 업데이트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스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더 있는데요. 왼쪽은 클라우드 푸시의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OTA 번들에 대한 스크린샷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센트리 버그 리포트에서 OTA 정보 섹션인데요. 두 개의 업데이트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EAS 업데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 스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센트리를 비롯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고서도 EAS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EAS 채널과 브랜치의 동기화인데요. 왼쪽은 클라우드 푸시로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할 때 나오는 브랜치 목록이에요. 어떤 브랜치에서 배포할지 정하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은 엑스포 대시보드에서 보면은 두 브랜치 아이디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로써 엑스포 서버랑 직접 통신해서 채널과 브랜치가 엑스포 서버와 동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수의 주입 일관성인데요. 기존에는 OTA를 배포하려고 할 때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엑스포 서버에서 가져오는지 env 파일에서 가져오는지 env 파일에서 가져오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환경 변수를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저는 개발할 때 평상시에 윈도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env 소스라는 플래그를 사용해서 운영체제에 무관하게 어떻게 환경 변수를 로드하는 같은 방법으로 환경 변수를 불러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타임 버전의 상태 조회인데요. 아까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라는 이제 런타임 버전의 상태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이 메소드를 통해 지금 번들 이 상태가 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업데이트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온전히 다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푸시의 시범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저희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로고를 한번 바꿔줄게요. 클라우드 푸시 로고로 변경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채널을 팩conf로 설정해서 실행을 할게요. 메시지를 입력하고 환경 변수를 EAS에서 로드한 다음에 번들링을 하고 있어요. 번들링이 다 되면은 먼저 채널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이제 엑스포 대시보드에서 채널이 새로 팩conf라는 채널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리로드하면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저희 클라우드 푸시를 지금 보여드린 클라우드 푸시는 테스트 작업 후에 다음 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엑스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한번 클라우드 푸시를 같이 완성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20일에 엑스포 SDK 54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엑스포는 1년에 2회에서 3회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Next.js 같은 주요 라이브러리도 1년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차이를 보면 엑스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엑스포를 잘 활용하는 거는 곧 네이티브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네이티브 관련된 영역을 엑스포한테 위임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생산성을 높여보는 전략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타입스크립트를 좋아하는 개발자 김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